절대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강보합권 마감됐는데요.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장 한마디는 갈팡질팡, 음, 곧 마주하게 될 단기 변곡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신 건데 한마디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우선 5월 28일부터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3,100에서 3,200포인트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이게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어떤 방향성이 확실히 정립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 엇갈리는 등락이 반복된다는 점이 이제 그 근거가 될 수 있겠고, 거래대금 감소세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멈추긴 했지만 어쨌든 기조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5월 10일 고점 이후에 이제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부분 또 부담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큰 건 그 지수 상승 추세를 견인할 만큼 어떤 좀 강력한 힘이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향후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과정은 곧 이제 단기 변곡점, 위든 아래든 단기 변곡점에 근접하고 있음을 좀 시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사이에서 등락 국면이 길어지는 만큼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 전망이고요. 큰 틀보다는 지금 내부적 변화에 좀 주목을 하셔서 아래보단 위의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현재 지수 상황은 더 멀리 가기 위한 숨고르기 내지는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또 서머 랠리 쪽에 한 표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의 방향성 가능성이 더 높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체크 포인트들 어떤 점 눈여겨보셨어요? 먼저 어제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해서 이제 3,200포인트 돌파를 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5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저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세가 뚜렷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외국인의 경우 소폭 순매도 했지만 어제 반도체주 순매수 재개 이후에 오늘도 큰 흐름은 깨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신조선가 회복 그리고 수주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통신이나 전기가스, 섬유유목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의료 쪽 그리고 운수창고 일부 건설업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나갔지만 모멘텀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980포인트 초반 등락 보이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급등 랠리 이어갔던 스펙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펀더멘탈과 무관한 테마주들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가치 약세 그리고 5월 수출 급증으로 인해서 환율이 지금 한 달 만에 1110원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었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 혼조세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특징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KRX100을 구성하는 종목의 경우에 지금 IT 약보합 속에 조선주 상승이 돋보인 하루였는데, 정유화학의 S오일 또한 6%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한샘이나 휠라홀딩스 같이 동일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섹터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종목별 흐름이 엇갈렸는데 조선을 위시한 운수창고 쪽 그리고 금융업, 화학, 섬유의복 업종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윤석열 테마, 노루홀딩스 우선주라든지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는 대원전선 등이 상한가를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등락이 더욱 혼재하는 모습이었는데 출산 정책과 같은 공약 테마주들이 개별 이슈로 강했고 삼성 스펙발, 스펙 광풍이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산하 제한 폐지 이슈로 흥성그룹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페이지 상장을 앞두고 대원미디어 상승이나 교육, 출판 쪽 주식들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카카오와 S오일을
사고 HMM, 포스코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HLB, SM, 실리콘웍스가 순매수의 이름을 올렸고요. GS홈쇼핑, 에이스테크, 하림지주와 알테오젠 등은 순매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3,200선 위에 또 확실하게 또 안착을 한 움직임 이어갑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주요 증시 일정과 관련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의 자금 동향에 관한 부분인데, 이번 주에 지금 오늘 수출 통계 지수가 발표가 됐고, 지금 미국 실업률 추이라든지, 중국과 유로존의 어떤 PMI 지수들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테이퍼링 쪽 우려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결국 한 주 대비 코스피가 지지난주 대비해서 지난주 1% 이상 상승한 것도 결국은 국내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 증가율과 지수 상승률이 대체로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수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자금 동향인데 5월 한 달간 9조 5천억 순매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지금 22년 치를 보면은 작년 3월 코로나 이후에 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반도체 심리, 업황 우려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나 매크로 환경 영향을 미쳤겠지만 공매도 영향이 들어간 것들 이런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떤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코스피 개인 거래 비중 낮아지고 반대로 외국인 거래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밸류에이션을 유동성으로 이제 찍어 누르던 지난 1년간은 다른 모습이 전개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을 중요시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장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할 것이냐 이 점을 좀 주시해서 보신다면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수출입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88 올림픽 이후에 최대 수출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이 수출이 좀 증가한 쪽이 석유 제품, 석유 화학 뭐 이쪽인데 그 수출 증가폭하고 주가의 움직임 이쪽이 비례하지는 않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짧은 기간 내에 상승이 많이 됐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상승 피로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어쨌든 2분기가 피크아웃인 것은 투자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3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전체 어떤 종목들, 업황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수출입 지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저효과로 인해서 최대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전체의 회복을 타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투자 전략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내일장 투자 전략으로는 투자 이익으로 본 하반기 유망 종목 선정인데요.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6월이 온 것 같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테이퍼링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2013년에도 동일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도 소프트웨어하고 조선업종 주가가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시크릿컬 업종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만 사실 은행업종 제외하면 가격 메리트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인플레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이익인데 지지난주쯤 말씀드렸던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도 이게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인식될 수 있다면 주식이 다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가계나 기업 투자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던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업의 수익 창출 역량 측정하는 지표 중에 투하 자본 이익률 ROIC라는 게 있는데 실제 영업활동 투입한 자산 대비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설명하는 지표고요. 미리 투자했던 이런 부분을 회수하는 시기에 이 ROIC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투자 이익 상승과 투자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반도체 리노공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카카오, 자동차 쪽에는 현대차, IT의 LG이노텍, 의류 쪽에 휠라홀딩스, 그 외에 화학의 한솔케미칼이나 빙그레, 에코마케팅 뭐 등등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실적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덜 산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마케팅에 관한 부분들이 뭐 리포트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안다르나 클럭, 마사지기 이제 이런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선을 좀 하반기로 옮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투자를 해놔서 씨를 뿌려서 이제 좀 수확을 하는 그런 업체 위주로의 대응 전략 권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철 차장과 절대 전략까지 해봤고요.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